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비디오를 켰지. 전공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 그냥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무슨 과목을 잘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정할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여기가 돈을 잘 번다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까? 이게 고민이 될 만도 한데 둘 다 고려는 해야지.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자. 한 4-5가지 분야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다음에 전공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Let's do this. 전공을 정하는 게 단순히 학문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 커리어 파스를 처음에 스타트를 딱 하면 그쪽으로 쭉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공을 이거를 하고 인생을 살고 먹고 살고 할 때 딴 거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갈 계통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꼭 생각을 좀 잘하고 발을 잘 들여놔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 근데 자기의 적성이 뭐 취향이 능력이 아니면 가능성이 예상 수입이 돈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순서적으로 한번 고려를 할지 생각을 해보자. 아침에 우유가 먹고 싶대. 집에 우유가 똑 떨어져서 일요일 아침에 우유를 사러 나갔다. 와, 이건 뭐니? 일단 우유를 섭외를 했어. 두유를 먹을지 우유를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냥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자신의 관심 분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한 11학년 그리고 당연히 12학년쯤 왔으면 고등학교에 있는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 기준은 맞췄을 거 아니야. 전반적인 모든 그 필드를 다 이렇게 몇 개를 들어본 다음에 뭐가 적성에 제일 맞는지를 일단 감은 올 것이야. 여러분들이 11학년만 돼도 그게 미리 오는 사람들이 있어. 10학년 때까지 아직 안 오면은 that's fine, it's okay, it's too early. 근데 11학년쯤이 오면은 슬슬 오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11학년을 끝내고 12학년 시작하기 전에는 찾아야 돼. 관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공부가 되고 오래 앉아서 해도 힘들지 않은 게 뭐냐, 요게 이제 취향에 맞는 거야, 적성에 맞는 거야. 둘째는 그런 거에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과목이 있다는 말이야. 내 능력이 이것도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어. 관심은 내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좀 극대한 예로 미술이나 아트 쪽이 진짜 재밌어. 나는 재밌고 좋고 한데 실제로는 수학 성적이 잘 나와. 수학이 그렇게 싫지도 않고 들고 파면은 잘 돼. 근데 막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이해가 쉬워 나한테. 자, 요런 것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내가 관심이 있는 거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실제로 잘하는 거, 요게 다 고려가 돼서 나의 관심 분야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서, 왜냐면 대학교 가면 그게 4년, 그 다음에 인생의 커리어 파스가 거기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싫은 것들 있잖아. 적성에 안 맞고 성적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전공으로 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겠니?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평생 그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노노노노노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가 뭔지를 분석을 하기 바란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미래의 산업 가치, 미래의 전공 가치, 취업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고용, 채용 시장의 발전 이런 거, 미래 취업 관련돼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 growing 하지 않을 것 같은 산업도 있고 every year 10%, 20% growing 하는 산업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먹을 파이가 커진다면 내가 여기서 요 전공을 하고 나왔을 때 취업이 잘 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야.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안 바뀐 게 뭐냐면 의사, 간호사 요쪽 의료계 계통이 그래. 근데 생각보다 딸린다 인력이. 그런데 계속 그로잉 하기는 하고 관심은 필요하고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사람들 능력자들은 잘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가면 당연히 대우 받겠지. 대우는 무슨 말이야? 쉽게 취직도 되지만 돈도 좀 받는 이런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내 전공을 정하고 내 인생 커리어를 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That makes sense.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 산업의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돼.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고 뭐 헬스케어 서비스, 요즘에 이게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헬스케어가 되고 그다음 금융, 이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금융과 데이터가 같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들과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이제 컴퓨팅하는 이런 것들도 관심이 돼서 그것도 성장세에 있는 업종들이야. 더 많이 있을 거야. 하향세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유튜브에서도 우리도 약간은 다뤄는데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들, 채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또 넘어가 볼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도 있어. 예전 비디오 한 몇 주 전에 내가 한번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소득의 잠재력도 고려를 해서 전공을 찾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돈 많이 번 데들아를 쫓아가는 게 그냥 대놓고 항상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나왔을 때 밥벌이를 하고 잘 사는 그 랭킹 1위, 그래서 뭐 랭킹 100위까지인가가 우리 비디오 한번 찍었단 말이야. 이 비디오가 먼저 올라갈지 그 비디오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에 1, 2, 3, 4, 5, 6, 7, 8, 9, 10, 10위 안에 한 5개가 교육 관련이야. 초등교육, 특수교육, 고등학교 교육 관련된 선생님 조합들이란 말이야. 나 같은 사람도 private education 선생님이지만 이거를 전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굶어 죽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잘 돼. 왜냐면은 마켓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과 교사가 항상 부족하거든.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부족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득 잠재력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잠재력 봤을 때 이게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선생님을 하면은 고만고만하게 꾸준히 하여튼 이게 아주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You sort of get what I'm trying to tell you, right?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무난하게 잘 돼서 항상 리드는 있으나 이게 희소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고소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들도 있는 거야. 이런 교육 분야들 약간 참고만 해 여러분들. 그래서 교사, 교수 뭐 공적 부분에 있는 연봉을 따진다면 낮은 수준이야. 낮은 수준인데 전공으로 선택을 했을 때 가치가 있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고려해 볼 만한 거지. 이런 거는 어디에 가면 제일 찾겠지만 미국 사이트 중에 페이 스케일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연봉 급여 조사, 세금 조사 요것만 그냥 딱 통계를 때려놓은 거야. 그래서 산업 분야, 대학교 전공 분야 뭐 요런 걸로 소득들 정리가 달려 있고 우리 비디오에서 내가 한 그 사이트에 나온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을 한 4-5번 땡겨와가지고 비디오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페이 스케일을 참고를 해서 할 거 없을 때는 들어가서 조금 같이 관심 있게 가족 우리 한번 회의를 할 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한 2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이런 주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런 가족들은 없니? 이건 좀 아닌가? 근데 어쨌든 한 조사는 한번 같이 가족회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소득의 잠재력도 같이 조금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학을 잘 가려고 원서 지원할 때 뭐 인턴십을 해라, 리서치를 해라 이런 잡을 좀 경험해 봐라. 자, 요런 거는 대학을 갈 때도 일단 그 인디펜던트한 능력도 생기고 뭐 어른스러운 매튜리티도 카운트되고 리더십도 카운트되고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원서에도 도움이 돼. 하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인턴십을 한다거나 리서치 쉐도잉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페서 밑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플러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생각되겠지만 그 잡의 커리어에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가지고 쉐도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대충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저 아저씨처럼 나는 40대 50대가 돼서 저렇게 늙고 싶지는 않다라는 감이 딱 올 수도 있어. 한 며칠이면 느낌일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딱 가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저 언니 오빠 너무 멋있다. 나도 커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어떻게 저런 멋있다.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that's what you want to study. 그 사람들, 그 분야들, 그 직업들이 어떤 건지를 한두 개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찾냐면 이 우리끼리의 비디오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아시는 분들의 아름 또 뭐 삼촌이 아는 회사 어디 해가지고 쉐도잉을 약간씩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정식으로 어디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게 기회가 아무나한테 올 것 같냐면 모든 산업에서 그거를 다 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자, 거기서부터 일단 경험을 하자. 그러면서 쉐도잉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프랙티스를 실제로 하지는 못하지만 한 다리 건너서 옆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의 데일리 스케줄이 지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I could do that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니까 그거를 경험을 해보자는 거지. 짬을 내서 한 11학년, 12학년 때 계속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발루뻥.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요게 하다가 보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들 이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전공으로 스위치 했다가 또 딴 걸로 스위치 걸로 졸업 요렇게가 계속 나오는 게 이 많은 경험을 할 시간과 관심이 생겨 이제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해서 대학을 들어왔지만 사실은 I probably don't want to do it 해서 스위치 해서 딴 걸로 요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는 그 문제가 되진 않아 여러분.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과 눈을 오픈해놓고 살자 그런 취지에서 비디오를 만든 거고 여러분 관심 있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또 이런 리서치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 또 만나자. 공부 열심히 해. 바이바이.